수술하면 일상생활은 괜찮을까? 다시 운동은 또 할 수 있을지. 그런 경우에 재파열이 한 15 내지 20%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다치기 전보다는 덜 튼튼하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평생 근력 강화 운동을 하도록 권해요, 저는. 전십자인대 파열, 가장 흔하게 방향 전환이 많은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들었을 때 여러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하면 일상생활은 괜찮을까? 다시 운동은 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시 파열되거나 관절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될 텐데요. 오늘은 서울 세계로병원 정재훈 병원장님과 함께 전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 후 일상생활과 스포츠 복귀, 그리고 후유증과 관리 방법까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전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그래도 전십자인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좀 주로 파열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십자인대에 대한 치료를 할지 파열에 대한 진단 뭐 자세한 것들은 저희 관절행보 정재훈 TV에 거기에다가 이제 전십자인대 치면은 다른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참조하시고 오늘 영상은 십자인대 이제 재건술 치료 후에 뭐 어떤 후유증이 올 수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걸 조금 강조하려고 만든 유튜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일일이 돌아가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두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릎은 4개의 인대가 있어요. 작은 뼈 있는 쪽이 바깥쪽이에요. 외측에 하나 있는 거. 외측 옆에 있잖아요. 외측부 인대. 그 다음에 요 안쪽은 내측이잖아요. 안쪽에 옆에 있다. 내측부 인대. 요 2개는 무릎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고무니까 흔들리지, 실제로는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무릎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가 2개가 무릎 속에 있어요, 이건. 그래서 가운데에서 모형이 이제 십자로 보일 거예요, 십자로. 가운데 십자로 2개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인대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기시부, 붙어 있는 부위로, 경골 밑에 붙어 있는 부위로 봐서 앞쪽에 붙어 있는 거. 요게 전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뒤쪽에 있는 거 보면요, 뒤쪽에 이렇게 있는 거, 요거 후십자인대 또는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 인대들은 아까 측부 인대는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걸 막아주고 이 전후방 십자인대 2개는 앞뒤로 흔들리는 걸 막아요. 그러면은 전십자인대는 이름으로 봐서 뭘 막아줄까요? 앞으로 움직이는 걸 막을까요? 뒤로 움직이는 걸 막을까요? 앞으로 움직이는 걸 막아요. 이 밑에 뼈가 이 위에 뼈에 비해서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여기 고무라서 늘어나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는 밑에 있는 경골이 뒤로 이렇게 가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튼튼하게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떨어지면은 무릎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인대 파열은 대부분 크게 2가지로 얘기해요. 운동 중에나 뭐 이렇게 점프를 하다 떨어지거나 할 때 무릎이 이렇게 힘이 없으면서 위치가 잘못되는 게 확 까져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인대 떨어져요. 십자인대가. 그리고 둘째로는 무릎이 뒤틀려가지고 휙 돌아가는 거예요. 착지력이나 넘어지나 하면서 무릎이 이렇게 휙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2가지 경우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심하게 다치면 아파서 의심을 해볼 만한데요. 운동하다 무릎이 좀 꺾였다. 이렇게 했을 때 전부 전십자인대 파열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전십대 파열을 의심해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되게 이제 무릎이 운동 중이나 뭐 사고나 해서 다쳐서 오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못 걸어요. 그치, 힘듭니다. 그리고 무릎이 많이 부어 있고 속에서 인대가 떨어지면은 이제 혈관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다치잖아요. 그래서 출혈을 많이 돼요. 많이 부어가지고 오고, 그래서 어떻게 다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개 뭐 떨어지면서랄지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확 돌아가는 느낌이 난 거거든요. 그렇게 그 정도 얘기하면은 거의 십자인대. 근데 경험 있는 무릎점검 의사들은 아, 십자인대 다쳤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찍어보고 MR 찍으면 이제 떨어진 게 나오죠. 네. 그럼 엑스레이나 MRI에서 이제 전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됐을 때 보통 어떤 수술을 혹시 하게 되나요? 파열이 확실하면은 십자인대 재건술이라고 재건술 다시 만들어준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십자인대가 있는 그곳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인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왜 저렇게 설렁설렁 설명하냐고 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자세한 것은 전십자인대를 치면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재건수를 주로 해주고 네. 그런데 이제 떨어진 중에서도 이제 정도가 심한 거, 덜 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도 덜 심한 거, 덜 심하면은 이렇게 진찰대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흔들림이 덜해요. 그리고 MR상에서도 보면은 완전히 떨어져서 느덜느덜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 그냥 탁 이렇게 좀 조금만 떨어지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무릎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술장에 가서 또 이제 마취 후에 흔들림 검사를 확실히 해봐요. 가쁜 상태에서 진찰대 위에서 흔들림 검사하는 것과 이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마취해서 근육 힘을 다 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확히 보려면은 마취된 상태 아니면 최소한 수면한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출장에 가서 마취해가지고 흔들림 검사해서 흔들림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또 직접 이제 관절경을 해서 인대를 들여다봐요. 들여다봐가지고 요거 인대 섬이라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활액막이 싸고 있어요. 활액막이 싸고 있으면 그게 인대가 그대로 잘 놔두면 붙을 수 있어요, 속에서. 그래서 이제 활액막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조기 치료를 합시다. 수술장에서 마취까지 다 했어도 네. 보조기 치료를 합시다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환자분한테 그렇게 해서 치료가 잘 안 되면은 잘 안 나서면은 전십자 재건수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아 이거는 그냥 보조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잘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 주의 있게 잘 판단해서 보면은 보조기로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너무 좋긴 하겠네요. 어쨌든 만약에 전십자인대 재건술을 했을 때 이제 그 후 관리가 오늘 주제인데요. 네. 그래서 전십자인대 재건술 후에 이제 걷거나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일상생활에는 혹시 큰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그렇죠. 일상생활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경우는 틀리죠. 십자인대 재건술을 했는데 처음에 대부분 이제 뭐 수술 안 한 것처럼 흔들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수술에 이제 좀 잘 되고 못 된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네. 또 후에 이제 얼마나 재활 과정에서 얼마나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또 인대가 아직 튼튼하지 않을 때 인대가 되게 뭐 1년 내지 1년 반은 돼야 자기 인대처럼 강해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막 무리하게 썼을 때 그럼 인대가 또 늘어나요. 오늘 또 이제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파열 얘기인데 네. 늘어나요. 이런 상태면은 그러니까 수술을 했으나 인대가 재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일상생활을 잘 못하죠. 그러나 수술이 잘 됐을 때 네. 이제 최고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 이만하면 됐다 의사들이 볼 때 그럴 정도 되면은 일상생활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걷고 계단 오르고 뭐 등산하고 뭐 이런 거 일상생활 정도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아까도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했는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다치시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다시 할 수 있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재건술 후에 이런 스포츠 활동은 얼마나 가능해지나요? 일단은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미국의 프로축구 선수도 아니고 뭐 NBA 선수들이랄지 이런 선수들 다치면은 십자인대 재건술을 다시 선수 생활을 하는 걸 목표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재파열이 한 15 내지 20%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서 보면은 운동하던 분이 다치고 나면 재기능 발휘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또 약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운동을 가능하면 자제하세요. 또 다칠 수 있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전십자인대 재건술 후에 무릎 기능에 이제 아까 재활도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뭐 어떻게 운동하거나 아니면 재파열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뭐 가지면 좋겠다 이런 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일단 십자인대 후에는 우선 알아야 될 게 그 수술이 잘 됐다고 평가를 받아도 이제 다치기 전 상태보다는 못하다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다치기 전보다는 덜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부상을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다치면은 처음보다 더 쉽게 떨어진다.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일상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이 할 수 있고 뭐 운동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또 다치게 되면은 또 야간 상태니까. 네. 그래서 십자인대 후에는 또 이제 어떤 무리하게 스포츠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또 기왕에 하려고 그러면은 인대가 좀 약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걸 보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야간 인대를. 그게 근력 강화 운동이에요. 무릎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게 1차적으로는 아까 말한 그 4개의 인대 그 외에도 뭐 싸고 있는 관절막이랄지 이런 것도 1차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2차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힘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할 때는 힘 빼세요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흔들흔들해요. 힘을 주세요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인대가. 그러니까 근육에 힘을 줘버리면 무릎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무릎 주변에 근육을 강하게 하면 십자인대가 약해진 것을 많이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재부상 방지, 좀 약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재부상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려 그러면 아예 부상당할 수 있는 곳에 옆에 안 가는 거. 그런 거. 그것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기에 가야 돼. 아니, 물론 이것은 꼭 운동을 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고 무조건 십자인대 수술 후에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평생 근력 강화 운동을 하도록 권해요. 예, 그래서 근육을 항상 강화시켜야 인대가 좀 약해진 걸 보강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뭐 근력 강화 운동, 다치지 않는 거, 뭐 무리하게 운동 안 하는 거 이런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파열이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하셨었는데 또 재파열되면 이제 또 재수술을 하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술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물질들, 뭐 인대 같은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거 하다가 또 안 되면 그다음 다른 방법으로 또 하고 해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저는 세 번째 한 분까지는 봤는데 네 번째 한 분까지는 못 봤어요. 세 번째까지는 제가 했는데 네 번째는 한 분이 없어요. 재건술해도 또 일상생활 정도는 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재건술도 좀 튼튼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덜 튼튼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나 뭐 주의할 사항 이런 것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재파열 되면 특히 이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재파열이 되신 분들은 뭔가 의학적으로 다 밝히기 어려운 재파열이 잘 되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관절이 전체적으로 그냥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느슨하다랄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파열이 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아까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걸 딱 강화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재건술 후에는 뭐 재파열 예방하는 습관 말씀해 주신 걸 잘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관절염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는 또 어떤 걸 신경 쓰면 좋을까요? 그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관절염인데요. 아까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인대가 그래도 정상보다는 덜 튼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이 활동을 하면은 미세하게 조금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있게 되면은 어느 한 곳에 특정 스트레스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골이 조금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 관절 연골이. 물렁뼈가. 그러면 이제 그게 관절염이잖아요. 물렁뼈가 닳아진 게 관절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스포츠도 가능하긴 한데 무리하게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런 기본 원칙으로.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보통 이미 관절염이 돼가지고 우리 병원에 온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분들이 이제 비교적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정도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10년, 15년 이렇게 걸리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20대에 다쳤다라고 하면 30대, 40대 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전십자인대 재건술 후에 관절염과 관련해서 대부분 많은 환자분들이 다쳐서 수술할 때 보면은 연골 자체가 다치면서 다 조금씩은 덜 좋아요. 대부분. 연골이 보통은 매끌매끌 해야 되는데 다친 사람들은 좀 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재파열돼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재파열돼서 오신 분들 보면은 관절 건강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관절염이 좀 취약할 수 있다. 십자인대 치료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인대 잘 됐다, 튼튼하 좋다 이런 것만 너무 믿지 말고 그냥 전반적으로 병치를 하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절이 병치를 했으니까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무리하게 취미를 가질 때랄지 뭐 일상생활을 할 때랄지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원장님, 그러면 축구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축구를 평소에 좋아하는 분이라면 수술 후에 공을 차는 정도는 괜찮은지 아니면 이제 한 게임 뛰어도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나요? 십자인대는 축구다 많이 다쳐서 저는 항상 그 환자분들한테 항상 십자인대 다쳐서 오면은 그냥 뭐하다 다쳤어요? 라고 안 물어봅니다. 축구하다 다쳤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하는데 일단은 축구를 하는데 일종의 예를 들어서 오른발이 다쳤다. 오른발잡이다. 그러면은 공을 오른발로 차면은 그 충격으로 인대가 문제가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인대에 다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볼을 그냥 이렇게 뭐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뭐 골대에서 뭐 골 보고 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볼을 찬달할지 뭐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축구하면서도 그냥 이제 태클 같은 거 당하지 않고 또 무리하게 하다가 이렇게 다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다치지 않으면은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인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볼차기 하는 거 이런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 저는데 하다 보면 게임도 하게 되고 네. 게임도 하다 보면 어떻게 봐주면서 할 수 없잖아요. 게임 하려면 또 최선을 다하고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은 전십자인대 파열과 재건술 그리고 수술 후에 일상생활과 스포츠 복귀 또 재파열과 퇴행성 관절염 가능성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전십자인대 재건술 후에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운동 복귀를 단순히 뭐 시간이 지났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안정성, 뭐 근력 회복 그리고 재활 상태를 전문의와 함께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